오늘 캘리포니아주 세븐트리스 인근 지역에서 현지 시각 오전 11시 42분경 5.1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뉴욕시에서 총기 폭력 및 전철 사고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학업 성취도가 하락한 가운데 뉴욕과 뉴저지주의 학업 성취도 하락폭이 타주 대비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잉그루드 클립스에 본사를 둔 LG전자 USA가 AI와 전기차, 첨단 디지털 기술 등이 융합된 LG과학관을 오픈했습니다. 도브를 비롯한 드라이 샴푸 19종에서 암을 유발하는 화학물질 벤젠이 검출돼 대거 리콜 조치됐습니다. 칠레의 한 고속도로에서 경찰의 추격을 받던 강도 일당이 돈가방을 내던져 도로에 돈비가 내리는 영상이 포착됐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실종된 한 50대 여성이 수색 끝에 22피트 길이의 그물무늬 비단뱀의 뱃속에서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오늘 캘리포니아주 세븐트리스 인근 지역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실리콘밸리는 물론 샌프란시스코에서도 건물의 흔들림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미 지질조사국 USGS가 동부 시간으로는 오늘 오후 2시 42분경 서부 시간으로는 오전 11시 42분경 캘리포니아주 세븐트리스 인근 지역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진 발생 지점은 실리콘밸리 중심인 세너제이 인근 세븐트리스 동쪽 14km 지점으로 진앙은 6.9km입니다. 약 5분 뒤에는 규모 3.1의 여진도 발생했습니다. 이날 지진으로 실리콘밸리는 물론 샌프란시스코에서도 건물 흔들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너제이에 사는 한 시민은 집 안에 서 있던 기타가 넘어지고 밖에 있던 강아지가 놀라서 뛰어왔다며 2에서 3초간 집이 흔들리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1년 반째 거주하는 한 시민은 처음에는 밖에서 공사하는 줄 알았다며 이처럼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느껴본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I've seen him cover his face. I guess he felt it first before I did, and then I noticed what was happening. And so he just got scared, and then we jumped up and went outside. Bottom floor, laying just on the carpet, learning ABCs, and then everything started shaking. The windows went, the cabinets went, everything. 지진으로 인한 이번 피해는 파악 중에 있습니다. 한편 이번 지진은 2014년 나파 카운티를 중심으로 6.0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베이 지역에서 가장 큰 지진으로 기록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에서는 전철 사고 및 총기 폭력과 관련해 인명사고 소식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총 3명의 희생 및 피해자가 발생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9시 맨하탄 워싱턴 하이트 지역에서 19세의 8개월 된 임산부가 총격을 받았습니다. 총격을 맞은 여성은 SUV 차량 안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있었고 햄버거 가게 웬디스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남자친구가 다른 5인조 남성 무리들과 갈등을 빚게 됐고 그들 중 한 명이 총을 꺼내 남자친구를 향해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총알은 여성의 다리를 적중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행히 태아와 산모의 생명에는 지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도주한 5명의 남성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약 5시간 전인 오후 4시경 브루클린 베드포드 스타이브센트 지역에서는 한 식료품 가게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두 남성 때문에 밖에 서 있었던 70세 여성이 총격을 맞았습니다. 어제만 해도 무고한 시민 2명이 총격 피해를 받은 것입니다. 같은 날 오후 5시경
맨해튼 어퍼 웨스트 사이드 지역 콜럼버스 서클역에서는 20대 남성이 사망하는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1호선 전철을 타기 위해 뛰어오다 실수로 가방이나 옷자락이 전철에 끼었고 끌려가다 결국 이 전철에 치여 사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뉴욕주와 시정부는 끊이지 않는 총기 폭력과 전철 사고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캐시 호콜 뉴욕주지사와 제임스 레티샤 뉴욕주 검찰총장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으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총기 구입과 소지를 금지하는 법인 레드 플래그 법을 강화하기 위해 46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검찰청에 2023년도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총기에 따른 극심한 위험 요소에 대한 보호 명령의 신청 접근성을 한층 더 확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 지난 22일에는 캐시 호컬 주지사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철 범죄 해결을 위해 경찰력 추가 투입과 정신 이상자 대응 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기존 대책의 반복이어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문제들 중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저하 현상이 있는데요. 뉴욕과 뉴저지주의 학력 하락폭이 전국 평균보다 더 큰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교육부 산하 교육과학연구소에서 발표한 2022년 전국 학업 성취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8학년 기준 수학 영어 능력 저하 현상이 전국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 50개 주 중 유타를 제외한 49개 주에서 수학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기준 8학년 수학 평균 점수는 500점 만점에 274점으로 팬데믹 직전인 2019년 기준 282점 대비 8점이 하락했습니다. 2019년 수학에서 능숙한 해결 능력을 지녔다고 평가를 받았던 8학년 학생의 비율은 34%였는데 올해에는 이 수치가 26%로 떨어졌습니다. 4학년 기준 수학 평균 점수도 50개 주 중 43개 주에서 하락했습니다. 4학년의 수학 평균 점수는 2019년 241점에서 2022년 236점으로 5점 떨어졌습니다. 영어 리딩 점수의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점수가 내려갔습니다. 8학년 영어 평균 점수는 2022년 260점으로 2019년 기준 263점 대비 3점 내려갔습니다. 4학년 영어 평균 점수는 2022년 217점으로 2019년 대비 3점 떨어졌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올해 뉴욕주 학생들의 평균 성적은 타주 대비 점수 하락폭이 큰 편에 속했습니다. 4학년 영어 214점, 수학 227점, 8학년 영어 262점, 수학 274점, 뉴저지주도 4학년 영어 223점, 수학 239점, 8학년 영어 270점, 수학 281점을 기록하면서 전반적인 평균 점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인종별로 봤을 때도 아시안 학생들의 수학 점수가 대폭 떨어졌습니다. 한편 NAEP 분석 결과 코로나19 기간 지역별로 차이가 났던 대면 수업 중단과 재개 시점은 학생들의 학력 저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타주보다 일찍 대면 수업을 재개한 텍사스주의 경우 수학 점수의 하락폭은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KBTV 뉴스 박진우입니다. 인구의 클립스에 소재한 LG Electronics USA가 과학, 기술, 공학과 예술을 아우르는 첨단 몰입형 학습 공간을 오픈했습니다. 리본 커팅 행사가 진행된 과학관 개관 첫날부터 호기심 가득한 학생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박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쓰고 직접 색칠한 물고기가 헤엄치고 공을 리모컨으로 조정해 축구 게임을 벌입니다. AI 로봇들이 화려한 LED 조명 속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가 하면 바닥에 설치된 LED 스크린 위에서 게임을 하고 앉아만 있으면 초상화를 그려주기도 합니다. 오늘 오전 11시경 뉴저지 북부 잉글로드 클립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LG전자 USA가 AI 등 최첨단 디지털 플랫폼 기술로 구성된 LG 익스플로토리움을 성대하게 개관했습니다. 리본 커팅식이 거행된 오프닝 행사에는 LG전자 북미 지역의 토마스 윤 CEO와 존 타일러 부회장, 허철호 상무를 비롯해 고든 존슨 주 상원의원, 앨런 박 주 하원의원, 짐 테데스코 버긴 카운티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해 성공적 개관을 축하했습니다. LG 과학관으로 불리는 이곳은 인공지능 로봇 아티스트와 첨단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즐길거리, 전기자동차 운전 시뮬레이터 등이 전시됐으며
LG 제품으로 꾸며진 부엌과 거실, 오피스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The LG Exploratorium is an incredible new space at LG Electronics North American headquarters in New Jersey, United States, where school children from kindergarten through the 8th grade can come in and experience science and technology, art, math in new and exciting ways. It incorporates LG technologies like curved OLED screens and touch screens, but more importantly, it really helps deliver education about the environment and technology like electric vehicles. I mean, it's part of helping school children get a great education, and it's our part as LG to give back to the community, and a good way for us to be part of the fabric of the community and looking out for the children in our community and help them grow and thrive and become productive adults and hopefully someday also be part of the LG family. 또 LG전자 미주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기술 리더인 디스커버리 에듀케이션과 파트너십을 맺어 뉴저지주 표준에 부합하는 전학년 대상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했다고 밝히고 미래의 발명가와 혁신가들이 될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희 LG 노스 아메리카 헤드쿼터 빌딩에 LG 과학관, LG 엑스플로라토리움을 오픈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어린이들과 같이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G 과학관은 오픈 첫날부터 많은 현지 학생들을 방문객으로 환영했습니다. 오프닝 행사를 마친 후 과학관 곳곳에서 로봇공학, 인공지능 및 기타 기술이 융합된 다양한 전시물과 상호작용하고 탐험하는 호기심 가득한 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LG전자 미주본부 측은 21세기에 걸맞는 최첨단 대화형, 몰입형 교육공간으로 조성된 과학관이 지역 학생들에게 최고의 현장학습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박진우입니다. 집에 하나쯤 가지고 있을 만한 Dove, Swab, 넥서스 제품의 드라이 샴푸가 대거 리콜됐습니다. 리콜 대상은 떡지고 기름진 머리에 뿌리는 에어솔 방식인 건식 샴푸 총 19종입니다. 자세한 소식 홍찬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국 국적의 세계적인 생활용품 다국적 기업 유니레버가 도브, 수아베, 넥서스, TIGI, 트레세메의 건식 샴푸에서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됐다고 밝히며 대거 리콜 조치를 했습니다. 물 없이 머리를 감는 효과를 내는 건식 샴푸는 드라이 샴푸라고도 불리며 목욕을 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출시와 동시에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리콜 대상이 된 샴푸들은 지난해 10월 전 제조된 도브, 수아베, 넥서스 등 제품으로 그동안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도브의 드라이 샴푸 볼륨 앤 풀니스, 넥서스의 드라이 샴푸 리프레싱 미스트, 수아베의 드라이 샴푸 헤어 리프레셔, 트레세메의 드라이 샴푸 볼륨아이징, 배드헤드의 오비하이브 드라이 샴푸, 라커홀릭의 배드헤드 라커홀릭 더티 시크릿 드라이 샴푸 등 20여 종에 달하는 제품이 포함됐습니다. 건식 샴푸 리콜 대상 전체 목록은 연방식품의약국 FDA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그간 전국에서 온 오프라인에 수많은 유통업체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어 온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내가 나는 무색의 액체인 벤젠은 담배 연기, 자동차의 배기가스, 공장의 배출가스, 풀, 페인트, 세제 등에 포함돼 일상생활에서 쉽게 노출되지만 노출량과 도축기간에 따라 위험성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낮은 농도의 벤젠은 졸음, 현기증, 두통, 떨림, 의식불명 등의 증상을 유발하고 높은 농도의 벤젠은 백혈병 및 혈액암을 비롯해 최악의 경우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직까지 이번 리콜과 관련된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는 상태입니다. 유니레버는 리콜 대상에 포함된 제품을 구매한 주민들에게 해당 제품 사용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제품과 영수증을 지참해 매장을 방문하면 즉시 제품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화재 글로벌 소식을 보겠습니다. 칠레 한 고속도로에서 경찰의 추격을 받던 강도 일당이 돈 가방을 내던져 도로가 돈다발로 뒤덮인 모습이 CCTV 영상에 포착됐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칠레 현지 매체에 따르면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 외곽 포다우엘의 한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돈다발로 가득 찬 가방이 도로 위로 떨어졌습니다.
도로 위에 흩날리는 지폐들은 총 1000만 칠레 페소, 한화로 약 1,5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돈 폭탄에 놀란 차들이 속도를 줄여 엉금엉금 지나가자 뒤따르던 경찰이 차들의 추가 진입을 막은 뒤 달려와 떨어진 지폐 다발을 가방에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을 내던진 이들은 인근 지역에서 슬롯머신 카지노를 습격한 권총 강도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추격을 당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범행에 사용한 총기와 돈가방을 투척한 것입니다. 총과 돈가방까지 버리고 달아난 범인들은 얼마 가지 못하고 고속도로 출구에서 붙잡혔으며 이들 6명 중 5명은 페루 국적에 나머지 1명은 17세 칠레 소년이었다고 매체는 밝혔습니다. 영국 매체 BBC는 현지 경찰은 강도 혐의로 전원을 구속하는 한편 고속도로에 떨어진 돈을 대부분 회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최근 몇 달간 칠레 전역에서는 강절도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칠레 휴양지 오소르노에 7인조 카지노 강도 사건이 발생해 도시 전 경찰력이 동원되기도 했으며 칠레 상인협회에 따르면 소매 상점의 58%가 올 상반기에만 1회 이상 범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대상도 점차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3일에는 마야 페르난데스 국방장관이 외출한 사이 집에 강도가 들어 가족들을 위협한 뒤 돈과 차량을 빼앗아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같은 날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 경호원이 운전하던 대통령 관용 차량이 무장 세력의 습격을 받아 경호원이 팔에 총상을 입고 차량을 탈취당하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포스트가 인도네시아에서 실종된 한 할머니가 22피트 길이의 뱀에 의해 통째로 삼켜진 것으로 밝혀졌다며 충격적인 뱀 배속 해부 영상을 공개하고 보도했습니다. 홍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1일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 서부 잠비 지역에서 54세 여성 자하라가 씨가 실종됐습니다. 농장에서 고물을 수집하러 간 여성이 돌아오지 않자 대규모 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실종 신고를 한 남편이 찾은 것은 자하라의 샌들과 재킷, 스카프 그리고 칼뿐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날 지역 주민들과 경찰은 숲속에 다시 들어갔고 그곳에서 배가 부풀어 오른 거대한 비단뱀을 발견했습니다. 주민들은 즉시 뱀의 배를 조심스레 갈랐지만 그 안에서 발견된 자하라 씨는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이 그물무늬 비단뱀은 세계에서 가장 긴 뱀으로 알려졌으며 야생의 포식자, 식인 뱀으로도 불립니다. 평균 길이는 16피트, 그 이상까지도 클 수 있습니다. 독은 없지만 힘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강합니다. 인도네시아에 1,000마리 이상이 살고 있으며 돼지와 염소, 원숭이 등 산짐승은 물론 밭일을 하는 여성을 통째로 삼켜버리는 일이 매우 드물게 발생합니다. 지난 2018년과 2017년에는 각각 50대 여성과 20대 남성이 같은 이유로 비단뱀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을의 아징인 안토에 따르면 뱀이 할머니를 삼키기 직전 그녀의 몸을 감싸 질식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며 아마 2시간 만에 삼켜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안토는 마을 주민들의 그물무늬 뱀에 대한 걱정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 파크의 박재관 민주당 시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공화당으로 이적함과 동시에 내달 8일 치러지는 펠팍 시장 선거에 출마한 스테파니 장 공화당 후보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박 시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공화당으로 이적하는 이유에 대해 자신은 현재 타운의 진정한 권익과 공정을 위하고자 했을 뿐인데 같은 민주당원으로부터 지대한 괴롭힘과 협박을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달 8일 치러지는 펠팍시장 선거에서 공화당의 스테파니 장 후보를 이기기 위해 민주당이 행한 일거수일투족과 겁박, 거짓말, 사기에 가까운 행동들이 이제는 너무나 큰 스트레스와 압박으로 다가왔고 더 이상 민주당원으로 머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았다며 당적을 바꾸어야 하는 입장까지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펠팍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타운시 행정 바로 세우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박 시의원이 지지를 선언한 스테파니 장 펠팍시장 후보는 과거 2020년 치러진 예비선거 당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펠팍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장 후보 캠페인 측은 이 모든 것이 민주당의 계획된 정치적 방해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선거 나흘 전인 오는 11월 4일 인정신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고등학교에서 19세 졸업생이 총기를 난사하다가 경찰에 사살된 가운데
이 총격범은 자신을 외톨이로 묘사하는 글을 남긴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경찰은 오늘 총격범 올랜도 해리스가 범행에 앞서 남긴 메모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리스는 이 메모에 나는 어떤 친구도 가족도 없다. 여자친구를 사귄 적도 사회생활을 해본 적도 없다며 난 평생 고립된 외톨이였다고 썼습니다. 마이클 색 경찰서장은 브리핑에서 해리스가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상당한 분노의 감정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세인트루이스의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한 해리스는 지난 24일 모교를 찾아가 총기를 난사했고 경찰과 대치하다가 사살됐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60대 교사와 10대 여학생 등 2명이 숨졌고 학생 7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해리스가 총격 당시 AR-15형 소총과 총알 600여 발로 무장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에 따르면 연방지원금 2억 3,400만 달러가 투입되면서 모든 스냅 수혜자들이 최대 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 최대 수령액을 받고 있는 수혜자들에게는 최소 95달러가 추가 지급됩니다. 뉴욕시를 제외한 뉴욕주 스냅 수혜 가구들은 지난 21일부터, 뉴욕 시내 스냅 수혜 가구들은 24일부터 28일 사이 인상된 스냅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령인의 기존 전자 계정으로 직접 입금되며 전자식 푸드 스탬프인 EBT 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임시장애지원사무국은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난 2020년 4월부터 월 최대 수령액 미만을 받고 있는 스냅 수혜자에 대한 긴급 추가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약 25억 달러가 추가 지원됐습니다. 스냅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0%, 개인당 월소득 1,610달러,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3,313달러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주민과 상인들에게 큰 불편을 주던 오버팩 공원 확장 공사가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버겐 카운티는 지난 수개월 전부터 펠팍, 레오니아, 리치필드 파크 등에 걸쳐 있는 오버팩 공원 4구역에 추가로 공원을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지반 공사를 벌여왔습니다. 오버팩 공원 4구역은 그동안 건축 자재 등이 버려져 있는 무성한 자연 녹지였는데 이 공사로 인해 오래된 나무들이 거의 대부분 잘리고 흙을 실어 나르는 트럭들이 한인들이 사는 펠팍타운 주택가와 상가 사이를 위험하게 다녀 적지 않은 민원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해당 부지의 원소유주인 레오니아 타운과 버겐 카운티 조류협회 등 환경단체 10여 곳은 오버팩 공원 4구역은 철새들이 지나가는 주요한 쉼터일 뿐 아니라 공사 과정에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사 중단과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버겐 카운티는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